여러분 안녕하세요. 7분국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본사 뒷부분에 3일포에서 사선을 추모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신라 때 4명의 화랑이 이곳에 왔다가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되어 사흘을 머물렀다고 하는 데서 이름이 유래된 3일포라는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호수에 대한 감회를 서술하였습니다. 고성을 난 뒤만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고성을 저만큼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여기에서 이 3일포는 이 단락의 주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3일포 지명의 유래는 신라 때 4명의 화랑인 영랑, 남랑, 술랑, 안상랑 이들이 머물었던 호수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사흘, 즉 3일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유래한 지명입니다. 단셔는 완연하되 사셔는 어디가니, 붉은 글씨는 뚜렷한데 사서는 어디에 갔는가. 여기에서의 단자는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바위나 돌에 새긴 글 또는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즉 다시 말하면 조서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이 단서는 신라의 국선이었던 영랑의 무리가 남석으로 갔다. 영랑도 남석행이라고 쓴 붉은 글씨를 말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다시 의역하면 그 남쪽 봉우리 벼랑에 영랑도 남석행, 즉 신라의 곡선이었었던 영랑의 무리가 남석으로 갔다는 붉은 글씨가 뚜렷한데, 이 글을 쓴 4명의 신라의 화랑은 또 어디에 갔는가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 사흘 머문 후이 어대가 또 머물고, 여기에서 사흘, 다시 말하여 3일 동안 머무른 뒤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던 곳, 여기에서 신라의 4명의 화랑이 사흘 동안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3일포의 지명의 유래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선유담 영랑호 거기에 가 있는가. 여기에서 선유담은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못으로 실제 지명입니다. 한자어를 보면 신선선자, 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자, 그리고 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담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유담의 한자어를 볼 때 사선과 관련된 지명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신라 4명의 화랑을 국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신선선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 용어로서 화랑 또는 화랑의 지도자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랑호라는 지명은 강원도 속초시 교에 있는 호수를 뜻하는데, 영랑이라는 신선이 놀고 갔다라는 데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곳입니다. 이 문장의 서술어 가 있다라는 표현의 주체는 화자가 아니라 신라 4명의 화랑, 즉 사선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안 뒀던 곳, 청간정과 만경대를 비롯하여 몇 군데에서 앉아 놀았던가. 여기에서 청간정은 관동팔경 중의 하나로서 강원도 간성이 바닷가에 있는 정자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의 서술어 앉다라는 표현의 주체도 신라의 사선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고성을 저만큼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단셔는 완연하되 사셔는 어디가니, 신라의 국선이었던 영랑의 무리가 남석으로 갔다는 글씨를 일컫는 단서는 뚜렷이 남아있는데, 이 글을 쓴 사선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가? 이 사흘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고, 3일포라는 지명의 유래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선유담 그리고 영랑호 거기에 가 있는가,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던고. 청간정, 만경대를 비롯해서 몇 곳에 앉아 놀았던가. 살펴본 단락의 내용은 3일포에서 사선을 추모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의 출제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여정은 3일포입니다. 또한 선유담, 영랑호, 청간정, 만경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네 곳의 지명은 신라의 네 국선이 머물렀을 곳이라고 추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4명의 국선이 화자를 이르는 술 취한 신선과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기의 A 관점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보기는 문학작품의 감상 관점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문학작품이 현실을 반영하는데 이를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문학작품이 작가의 경험이나 사상을 표현하는데 이를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문학작품이 독자에게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즉 다시 말하면 효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반영론적 관점과 표현론적 관점과 효용론적 관점은 문학작품이 그 외부 요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해석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학작품을 그 내부의 요소에 의해서만 감상하고 비평하는 관점을 절대주의적 또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영론적 관점은 시대, 현실, 당대, 사회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이를 주로 설명하고 있고, 표현론적 관점은 작가, 경험, 사상, 표현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이를 설명합니다. 또한 효용론적 관점은 가치, 깨달음, 교훈, 효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를 설명합니다. 반면에 내재적 관점은 작품 내적 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 때문에 반영론적, 표현론적, 효용론적 관점과는 달리 외부 요소들을 뜻하는 표현들이 선택지에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양반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교 이념이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1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선택지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적 충의 사상의 바탕을 둔 위정자로서의 책임감은 현대인, 즉 독자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번은 효용론적 관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는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욕망과 관찰수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화자, 즉 작가가 심리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작품에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표현론적 관점이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갈등이 꿈이라는 내적 요소에 의해 해소되고 화자가 관찰수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도 작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지 4번은 절대주의적 관점, 내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택지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조, 4, 4조 사음보 율격을 바탕으로 온유를 형성하며 음악적 효과를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 4조, 4, 4조 사음보 율격 구조도 마찬가지로 가사문학의 내적 구조인 형식적 특징을 바탕으로 느낄 수 있는 감상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5번도 내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확인 문제의 정답은 선택지 1번입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